자, 앞 시간에서 슬리퍼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체크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커프스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슬리퍼는 의미가 신축적이니까 피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실내 털신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그 다음에 뮬은 여성용 하일 모양인데 주축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스컵스가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슬립반 또는 스컵스가 그런 거 이제 스커프를 발 질질 끄는 거. 그래서 이제 슬립 서버가 이제 슬리퍼 뭐 이게 우리 컴퓨터에서 서버 용량을 보더라도 컴퓨터 작업하다가 뭔가 빠뜨려 먹죠. 뭔가 빼먹으면 서버에 들어가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찾는 그러한 약실 기능이 있는데, 참 여기서 그때 이거 그때 연발, 이게 권총이 두 가지, 핸드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단발씩 넣는 거, 하나씩 넣는 게 있고, 연발로 쏘는 게 있다 그랬죠. 연발 쏠 때 이게 공식 해머가 여기서 딱 이렇게 쏘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어디냐. 이건 아직 안 나왔구나.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요렇게 원통 모양, 원통이 이제 실린더이기 때문에, 실린더가 있고, 이 차터를 설명 안 했군요. 크런치는 점을 했고, 뭐, 카펜터. 우선, 카펜터의, 기본 뜻부터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카펜터는 목수입니다. 알다시피. 근데 이게 원래, 어떤 역할을 목수는 집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짓겠죠. 근데 여러분, 배를 건조하는 거, 배가 이제 바다에서의 마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짐 싣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선 산업 할 때 배를 짓다, 건조할 조자를 써서 지을 조자, 조선 작업을 뭐라 그러죠? ship making도 되지만 보통 ship building이라고 합니다. 빌딩을 짓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카펜터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물에서 오는 쉽인데, 로마 사람들은 뭐 물에는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식 본다면, 뭐에 강했죠? 고대의 강대국들은 이집트도 그렇고, 히타이트, 로마 전부, 외건이 뭐예요? 마차죠. 마차. 오늘 포장마차 서부의 경우에 나오는 거. 그 전에 이런 차들을 기본적으로 뭐냐면 카트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게 현대화되면 빨라져서 카가 나왔지만 카트가 마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카터 하면 누군지 알죠? 미국의 땅콩 장사 약간 매가리 없는 대통령 카터입니다. 이 사람 도장은 뭐냐? 차는 차인데 어떤 차? 마차, 집마차를 이끄는 사람을 카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게 뭐가 되냐? 옛날에 집마차가 오늘날은 뭐죠? 트럭이에요, 트럭 하면, 여기 영국의 딴따라, 이게 탐 존스나 엘비스 프레슬리나 다 트럭 드라이버 출신입니다. 드라이버는 원래 말을 몰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동차 드라이버가 됐지만, 말을 몰다. 그게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트럭 드라이버, 카터는, 집마차꾼에서 트럭 드라이버라는 뜻을 발전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카터는, 이런, 카트를 갖다가 만든 사람을 뭐라 하냐면 표준말로 카트 라이터 그럽니다. 카트는 육상이고 배에서 말하면 배 만드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shipwright 하면 되겠어요. shipwright. 그러면 이게 드라마틱한 어떤 이동수단인데 드라마가 이제 희곡을 플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플레이를 써낸 사람 라이터가 쓰던 뜻이 발음이 라이니까 플레이라이트 하면 바로 극작가라는 뜻이 납니다. 극작가. 드라마틱한 글을 갖다 써서 셰익스피어가 대표죠. 셰익스피어가 바로 플레이라이트의 대표입니다. 영어관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이 쉽 빌더 같이 빌더의 뜻이구나. 라이터. 그래서 카트라이트. 이걸 갖다 이제 이건 극작가라면 마부 작가라서 카펜터의 기원이 카트라이터인데 그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몰고 다니는 사람을 카터 운전사라고 한다 이거죠. 카터. 이 카터를 왜 알아야 여기서 카터에서 차터가 나왔기 때문에 차터 하면 여러분이 차터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헷갈리는 게 차터고 차터입니다. 여기다가 오늘날 하는
무한정점 무료, 무료의 개념으로 차트를 썼대. 이게 뭐냐? 카트. 여기서 아까 카트에서 카터가 나왔다고 그랬죠? 카터 이게 옛날에 두 바퀴 달려갖고 이렇게 전쟁할 때 쓰는 그러한 차야. 그래서 오늘날은 두 바퀴 전쟁하는 게 뭐죠? 쇼핑입니다. 쇼핑은 이제 헌팅 같은 전쟁이에요. 물건 챙겨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트에 가면 마트 카트, 마트에는 카트가 많기 때문에 마켓 대신에 쇼핑센터에서 카트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차트는 뭘까? 차트는 어디에서 많이 쓰죠?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게 거의 뭐 이걸로 하니까 잘 안 쓰는데 군대에서는 아직 쓸 것 같아요. 차트는 군대에서 딱 사령관대 보고한다 하고 딱 궤도 딱 올려갖고 예 작전상 이렇게 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궤도라고 하죠. 궤도, 도표 같은 겁니다. 도표라는 거. 근데 기본 뜻은 뭐냐? 바다에서 일반적인 지도는 맵이라는데 바다에서 일로 가면 암초가 있습니다. 일로 가면 샛길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다의 길을 해도라고 그래요. 바다에 자 지도도 자로 써서 해도를 차트라고 그래요. 차트. 오케이. 그러면 차트에서 이거는 그냥 이 자체가 독립된 명사인데 여기다 이어를 붙여서 가끔 카트를 몰고 다니니까 카터인 건 금방 드라이버니까 알고 있는데 차트는 이게 뭐 차트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차트야? 이게 뭐야? 차터는 우리말식으로 하면 뭐가 되죠? 이 법헌자 써서 이게 문장할 때 장치입니다. 유명한 The Atlantic Ocean이 유명한 서양 구대륙과 신대륙을 이어주는 대서양이라고. 대서양. 태평양은 The Pacific Ocean이죠. 근데 이 대서양이고 이게 헌장이니까 헌법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생겨난 거 중요한 내용들을 다듬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앞으로 갈 길을 정한 그러한 글귀를 갖다가 헌장, 어린이 헌장. 이거는 대서양 헌장. 누가 한 거죠? 한 1942년쯤에서 미국은 원래 2차 대전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어떻게든 요리를 빠지고 돈만 대고 물자만 대주려고 그랬는데 유명한 펄 하버 어택 진주만 기습으로 야 이제는 못 참겠다 우리도 끼어야겠다 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에 딱 참전을 선언했어요. 이때 처칠은 제발 루즈벨트 형 제발 나 좀 도와줘. 당신만 좀 총알 피하면 어떻게 같이 맞아주고 그래야지 하고 했는데 이 진주만이 딱 터지니까 얼탁분하고 처칠이 루즈벨트에 달려서 꽂아갖고 너도 전쟁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서로 궁합이 맞아갖고 2차 대전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때 42년 무렵에 이 사람 둘이 모여서 처칠과 루즈벨트 사이에 맺어놓은 그 협정 같은 그 서약서가 대서양 헌장이랍니다. 대서양의 헌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뻔하니까 끝나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갑시다. 그래서 식민지 얘기도 하고 여러 개 했는데 결국 뭐냐 히틀러의 군대를 어떻게든 깨부수자 그 얘기가 주로 골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침략 전쟁을 반경 안 된다 등등 해서 이게 오늘날 유행 헌장의 기본이 됐어요. 그래갖고 The 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라는 게 후에 생긴 거죠. 그런 걸 대서양 헌장이라는데 대서양이란 말은 이제 보시면 이제 큰 서양 근데 대서양 헌장 그러니까 쉽게 해서 대헌장이란 뜻이죠. 대서양 헌장. 대서양이라고 이제 미국과 유럽 사이 바다를 대서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써보니까 이거 서양인 건 뻔하니까 대헌장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대헌장. 유명한 이게 떠오를 겁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역사 시간에 중학교만 나와도 다 이게 나옵니다. 마그나 어떻게 읽어요? 차터? 카르타랍니다. 카르타. 여기서 요거를 요 CH를 크를 읽느냐 케미 할 때는 크죠. 보통은 차트 할 때는 취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라틴어식으로 마그나 카르타. 물론 이게 없어도 말입니다. 카르타는 도표라 헌장 차트라는 뜻으로 이거는 카드하고 어디 같아요. 카드가 이제 그림을 종이에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대헌장 이게 언제냐 1915년에 영국의 귀족들이 존 왕이라는 자가 세금 막 때리고 멋대로 독재하니까 당신 그러면 안 돼. 여기서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고 싶고 아니면 여기서 칼 맞고 죽을래.
사인해. 그러니까 알았어. 사인할게. 하고 겨우 목숨만 남기면서 남겼던 것이 유명한 그 대서양원장. 그래서 이제 인신의 구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세금은 의회하고 의논해야 된다. 뭐 등등 해서 영국 헌법의 모토가 된 겁니다. 대헌장이죠. 이때 이걸 갖다 번역하면 마그나가 그레이트니까 the 꼭 붙이고 라틴어는 안 붙이죠. The Great Charter가 아니라 차터라고 해서 차터의 시작이 된 거예요. 차터. 이걸 카르타를 차터, 이하를 붙여서 이걸 영어식으로 만들어낸다. 지금 오늘 하려고 있는 파이버의 계통이죠. 그래서 대서양 헌장이 이렇게 이것이 영국의 마그나 대헌장인데 그냥 위대한 헌장 이게 아니라 대헌장 이 마그나 카르타하고 그걸 뭐 본따서 루즈벨트와 처칠이 짝짝꿍해서 만든 것이 대헌장으로서 The Atlantic 차터가 됩니다. The Atlantic Charter. 근데 차터가 여러분이 많이 본 표현이 이거 we decide to employ a chartered bus. chartered bus가 무슨 말이에요? 헌장 버스? 이게 뭐죠? 이게 뭐 train, ship, 교통수단 다 쓸 수 있는데 뭐죠? 이 차터 자체가 명사일 때 이런 헌장이란 뜻 이전에 뭐였냐면 이게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배선자 그 다음에 이게 계약 약속할 때 약속.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인데 무슨 계약? 배를 사용하라는 계약, 용선 계약이랍니다. 용선한 말을 만들어놨어요. 배를 사용 용선. 그러니까 배라는 것은 교통수단이니까 이게 버스, 기차, 뭐 비행기까지도 요즘 다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용선 계약 종이 그러한 용선 계약시 자체를 차트라고 그래요. 차트. 거기에 왜냐면 아까 차트가 아까 이게 뭐냐? 차트가 기본적으로 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해도 그렇죠? 배를 갈 때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거 일로 가면 너 보험 더 해야 돼 등등 이게 다 짠 겁니다. 그런 세부적 크로스 바이 크로스로 다 내용을 잡은 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차트가 해도라는 걸 하기 때문에 차트가 금방 떠요. 뭔가 그러면 이 버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되 언제 계약해서 얼마를 낸다. 여기서 이런 걸 조율할 때 계약 조건에서 꼭 들어간 게 뭐죠? 이런 거 항상 일할 때는 time, money, 일반적으로 time, money and effort 이 수순으로 말해야 돼요. 그냥 time, 시간, 돈, 노력인데 이거는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할 때 꼭 이 선을 이렇게 해야지 이거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 단어에 들었으니까 요게 뭐냐? 요게 시간 단위가 뭐죠? hour죠. 불어든 영어든 웨흐든 뭐 어쨌든 이거는 C는 뭐냐? coin. 그래서 그러니까 들이 빌드 코인 하면 막 찍어내는 거니까 이게 돈. 그래서 시간, 돈 얼마까지 하고 언제까지 사용한다. 얼마를 낸다. 이거에 대한 계약 내용이 이 차트라는 단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차트. 그래서 차터가 바로 요거. 여기서 카터는 뭐 별거 아니고 진마 차꾼이니까 진마자 이력 읽기 하다 보니까 카터가 단임 대통령 물러나갖고 나중에 김일성이 부를 때 알았어 난 갈게 하고 대동강에서 뱃놀이 했는데 그러니까 급이 틀린 거죠. 그래서 카터와 차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큰데 여기다 이게 있는데 크츠는 뭐냐? 이게 지금 이걸 넣은 거죠. 발음은 클 수도 있지만 원래 보통 취로 바뀐 거죠. 칼이라는 이름이 유명한 불어에서 샤를 댔다가 찰스도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뭐죠? 요게 늘어난 바로 무슨 현상입니까? 아까 했던 스트링 현상입니다. 스트링은 뭐냐? 끈이란 것은 뭔가를 단단히 묶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보강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를 보강하기 위해서 C 다음에 H가 끼어들었다. 아까 체인버에서도 이거 C 다음에 H가 끼어들어서 이거 약실, 그죠? 여기는 단단히 딱 보강을 해주지 않으면 빵 터지니까 아주 위험물을 다룰 때 케어풀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체인버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때 이게 우리말 어떤 때는 사전 보다 보면 사전의 내용이 한국어로 정립이 안 돼서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요게 연발총일 때는 이게 전체가 이 실린더죠. 실린더 돌아가죠. 약실이 6개. 단발일 때는 약실이 여기 있는데 연발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더니 이것도 탄창이라고 해요. 탄 아래
탄알의 창고다 해서 탄창이라고 한다. 근데 보통 탄창이라고 그러면요, 연발총 같은 거, 권총 같은 거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총알을 갖다 이렇게 딱 넣어갖고 여기다 껴넣죠. 요것도 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탄창이고 이것도 탄창이니까 나도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근데 이건 영어로는, 요거는 리볼버, 요 땡벌벌 약실을 담은 요거는 실린더입니다. 그냥 실린통이니까. 개 돌아가는 거. 요거는 뭐냐, 요 껴놓은, 요것도 탄알의 창고니까 이것도 탄창, 이것도 탄창인데, 요거는 매거진이라고 부르니까 꼭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번역이 탄창이고, 이것도 번역이 탄창이에요. 그래서 헷갈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참고로 이건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는 하나가 약실인데, 이 약실 딱 보니까 약실은 방실자니까 체인버에 맞고, 약실은 뜨거운 데죠. 이 뜨거운 밀실을 말하니까 뜨거운 회기선, 북회기와 남해선 사이를 말하고, 그래서 뜨거운 저녁을 먹고서 탁 하는데, 엠버가 이제 요 엠버가 황갈색인데, 그죠? 요건데, 요것이 뭐냐? 자, 이게 전체가, 뒤에도 이제 T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boys be ambitious. 이건 알죠? ambition이 명사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야심을 가져라. 아직 소년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ambition. 그러면 여기서, ambiguous 하면 뭔가 좀 애매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양은 이렇게, 이건지 저건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발음 어떡하죠? 요거는 형용사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명사 되죠. 하나, 둘, 셋. 반드시 여기다 떨어져요. ambivalent 하게 되면, 우리말로 하면 가치가, 이게 valuable 가치가 있는데, ambi는 양쪽이라는 뜻입니다. 양쪽. ambidextr하면 양손잡이를 말하고, 양쪽. 그러니까 양팔을 다 벌려서 크게 세상을 먹겠다 하는 야심이 바로 ambition이죠. ambition. 그러면 ambivalent은 이것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러한 성질을 양가성이라고 합니다. 양이라는 건 아실 거고, 같이 양가성. 그러니까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아. 좌파가 옳은지 우파가 옳은지 양쪽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ambivalent 합니다. 요즘 개딸 같은 거는 전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그매틱의 반대가 ambivalent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가성이 있다는 거, 양가성이 있는 존재가 ambivalent, 그걸 엠버라고 보자. 엠버. 양가성. 그러니까 엠버가 이게 호박인데, 호박이 아까 나왔나? 이게 호랑이 색깔 같은 건 누런 색깔이어야 되는데 황갈색. 아니, 호박은 또 백색이, 이게 백색이 맞아요. 백색 호박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황색입니다. 근데 호박을, 판당을 내릴 때, 호박이, 돌은 돌인데, 이게, 옥만 해도, 옥황상제, 보석에 속합니다. 옥만 하더라도. 근데, 호박을 보석류로 봐야 되냐, 아니면, 저급 일반 돌로 봐야 되냐,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엠버. 그래서 양가성이 있다라는 걸 지금 참고로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뒤에 그 양가성이 계속 이제 응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리 합니다. 여기서 엠버, 이게 전부 엠버죠, 엠버. 그 다음에, 브런더, 그 다음에 여기서 엠버가 변해서 엠버가 되나, 엠버가 같죠. 그래서, 양가성 있는 거. 유명한 대사를 뭐랬죠? ambassador 할 땐 A죠. 대사관은 embassy. 그래서, 대사관은 손님을 많이 받으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럼 embassy M은 같은 거로구나. 그래서 양가성 있구나. 대사관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나라에 주재하면서 마치 자기 나라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가 대사관이죠. 그럼 이 땅은 이 나라 땅이야, 그 나라 땅이야. 양가성이 있습니다. 그게 엠버의 개념이에요, 엠버. 그러니까 불씨가 살아있는데 이걸 불이 꺼진 걸로 봐야 돼, 재로 봐야 돼. 불이 타고 있는 걸 봐야 돼. 양가성이 있습니다. 그 양가성을 누리는 것이 M-B, 스트링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가성 때문에 이걸 한 거고, 양가성.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P고, 절대 U인데, 요거는, 싱글하고, P하고 S하고 P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양가성이 없는 거죠. 이 양가성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누구죠? 서양 동화의 주인공, Prince Charming and his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가 어디서 왔느냐? 신데렐라가 여기서 온 겁니다. 아니, 뭐라고요?
아니, 이게 불잿더미인데, 제 아궁이에, 뜬 숯 같은 건데, 이게, 희죽거리한 불덩어리인데, 제대로 된 불도 아니고, 그냥 불덩어리예요. 캠프파이어에서 불 피우면 막, 떠다니는, 공중에 떠다니는 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쓴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신데렐라가 신데렐라는 뭐 신었어요? 깔끔한 유리구두를 신었는데, 글래스 슈즈가 아니라, 글래스 슬립발에, 이게 또 뭐야? 이게 덧신이야, 뭐야? 그 슬리퍼는 뜻이 뭔데, 이게 왜 그러냐? 슬리퍼는 미끄러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끄러지는 탁 하는 거. 신데렐라가 딱 유리구두를 신고서 신나게 추다가 열쇠가 딱 냈네. 어떻게 돼요? 후다닥 달아나는데, 안 그러면 조 터지니까. 그때 한쪽 신발을 놓치고 왔어요. 일부러 놓고 간지도 모르지, 사실은. 그러니까 아닙니까? 신데렐라가 상당히 앙큼한 데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 일부러 싹 미끄러뜨려 놓고, 나 찾아봐 라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글래스 슈가 아니라 글래스 슬리퍼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발전되면 슬립이 이제 슬랭처럼 이게 되면 슬립이 되죠. 슬립은 자는 건데 슬리퍼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슬리퍼. 어떤 뜻이죠? 잠자는 사람, 그런 뜻은 공부 하나 안 하고.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영문에서는 철도 침묵이라는 뜻은 타이, 레일에서 이거 뜻인데 영미 공통 중요한 뜻이 뭐냐?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경기는 승부를 누가 내느냐, 누가 이기느냐 그러는데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누가 막판에 가서 딱 등장해서 히트를 쳤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우리 외래어로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무슨 호스? 다크 호스라고 합니다. 다크 호스. 그런데 다크 호스를 영어로 쓰면 우리말로는 다크 호스는 다 알죠. 뜻밖의 어두운 데서 튀어나온 말이다 이거죠. 다크 호스 영어를 받아들인 건데 이거 다크 호스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계통의 우리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주인공이라는 뜻이죠. 스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다크 호스인데 다크 호스를 영어로 우리말 할 땐 편해요. 근데 우리말을 영작할 때는 이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다크호스는 뭐냐? 다크호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다크호스 상태가 있어요. 다크호스. 이놈의 말이 깜깜해서 눈에 띄지도 않아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총알같이 나와서 출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크호스. 또 하나가 뭐냐? 슬리퍼라고 합니다. 잠자는 사자를 니들이 건드렸어. 해갖고, 또 하나가 뭐죠? 오늘 배울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그래서 자, 근데 신데렐라는 숯검댕이라고 그랬죠? 흑인들은 깜덩이를 깜시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신데렐라의 보통 모습은 우리가 할 때 백색 미녀.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부엌대기입니다. 부엌에서 상대하는 게 누구죠? 샌더스. 아궁이 숯검댕이에요. 숯검댕이. 그 다음에 이게 엘라가 지소자로서 여성음이라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독일어 참고로 하고요. 독일어. 이게 숯검댕이니까 거의 재가 아까 엠버일 때는 불씨가 살아있지만 이거는 재일 수도 있고 불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재를 갖다가 영어로는 애쉬라고 독일어선 아쉬라고 한다. 아쉬. 그래서 형용사 연결형이 아시엔 브레드. 이게 브로일이 보일의 일종이죠. 브레드. 그래서, 이거 이제 독일어 어미고. 어쨌든, 아시안 브레델이란 말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옮겼으니까, 신데렐라는 영어의 얘기가 아니라 유럽의 보편적인 이러한 개념이 영어로 들어온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신데렐라가 바로 다크호스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시안이 바로 여기서 엠버 샌더스고, 브레드 끓는 거, 부엌에 사니까, 우리말은 뭐예요? 이게 하인 같은 거거든요? 남의 밥 끓여주고, 차 끓여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무슨 떼기? 부엌떼기입니다. 신데렐라의 기본 뜻은 부엌떼기다. 남이 희죽거리하게, 똘마니 역할하는 그러한 존재를 신데렐라가 불렀어요. 여성으로.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을 오늘날은 점잖게 뭐라 하냐? 체인버메이드를 하거든요. 옛날에 아예 우리 식모라고 그러죠? 그냥 요즘은 파출부죠. 시간제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러고 옛날에는 다 밥만 먹여주세요. 그래서 꼴빵 하나 얻어갖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부엌을 처리해주는 여자들을 식모라고 약간 낮춰서 그런데 그런 하녀가 체인버메이드고 체인버메이드의 뜻이 바로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근데 이 여자가
누구야? 결국은 남은 한쪽 그 유리구두를 왕자가 눈을 다 까드시고 살아가고 그러고 찾아냈으니까 용왕님 만난 거죠. 그래서 출세했다 이거죠. 그러한 그때 그런 여성의 희망 섞인 석세스 스토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현실 세계하고 어떻게 통합니까?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유리구두 하나 딱 살짝 걸어놓고 출세했어. 이게 동화 얘기지. 만약 디즈니 영화지. 디즈니가 어린 애들 다 생각 망가뜨리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애들한테 디즈니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미키마우스 그게 뭡니까? 어떻게 그 마우스가 고양이를 때려잡고 그거 안 되죠. 그거 양이 늑대를 늑대가 양을 먹어야지 양이 늑대를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대에서 출세한 건데 나크호스와 그러면 이거는 이거 같은 말인데 이건 차이는 뭐냐?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직 어둠 속에 still in the dark이에요. 우리가 전문가 볼 때는 얘가 분명히 다크호스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크호스 하면 야 다크호스가 등장했습니다. 그죠? 등장하면 이때 다크호스는 안 해요. 슬리퍼라고 그러죠. 자다, 이거는 슬리퍼는 등장했다. 이미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 가려서 이 키가 조금 까다로운데 이제 로마 학당식으로 딱 포인트를 잡았으니까 요거는 아주 잠룡 같은 거 아직은 숨어있는 거 용이 될 수도 있고 뭐 망가질 수도 있고 그죠. 망아지가 망가지죠. 그죠. 어쨌든 그런 거고 이런 걸 통합적으로 근데 이거는 사람 말뿐만 아니라 사물이 됐습니다. 신데렐라가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요. 신데렐라가 잿가루 같은 거니까 물건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신데렐라. 그래서 또 신데렐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이름 같지만 이거 C로 보통만 써요. 오케이. 그러니까 this K-pop business에서 Cinderella of the Korean economy 하면 한국 경제에 신데렐라가 할 것이 K-pop. 지금 어디야? 잼보리에서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K-팝이 살리지 않을까? 그냥 그게 다 신데렐라. 만약에 떴다 그러면 그 신데렐라 되는 거죠. 오케이? 한번 K-팝까지 배우고, 다 이게, 다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데렐라 얘기인데, 이제 뒤에 신데렐라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슬립 서버, 그러니까, 이게 슬립 서버가, 이게 미끄러져서 하던 게 결국은 이게 슬리퍼가 되고 신데렐라가 됐구나 하는 것을 여기 신데렐라 여기를 예고편에서 이게 예고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데렐라 본편입니다. 신데렐라 스토리로서 익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는 됐고 여기서 요걸 안 한 것 같네. 이거는 했고 이거 이스턴 이게 이브닝의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모닝 그런데 히어에서는 모닝하고 이브닝도 줄이면 이븐 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한이란 평평한 수도 있지만 저녁에 예배를 갖다가 카톨릭 계통 영국 성공회 이런 데서 이븐 프레어에서 하루에 일과 중에서 일곱 번째에서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동방교회에서 여섯 번째 그러한 만도라고 하고 만이 저녁 만자 기도할 만도라고 그러는데 요것은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행사하기 때문에 일 처리할 때 근무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그걸 근무자 명부를 라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쓰면 뭐예요? 루스터가 수탉 아침에 꽃기호 수탉인데 이게 아침게 아니라 루스터가 더치 사전 보면 D 그러면 더치의 약자예요. 네덜란드식으로 로스터라는데 로스터가 라스터인데 로스터는 딱 모양 보니까 지난번에 누가 그랬는데 이거하고 비슷하네. 로스트 그죠? 로스트는 뭐예요? 로스트는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로스구이죠, 로스트. 삼겹살도 로스로 먹고. 로스터에서 고기 굽는, 또 거기에 올라가는 돼지나 닭 같은 것도 로스터라고 그러는데, 로스터가 바로 뭐냐? 이거 표준말로 하면 그리드아이언이라고. 그리드아이언이 무슨 말 같아요? 아이언인데, 격자 모양이다. 우리말로 불판에 고기 굽는 걸 무슨 쇠? 석쇠라고 그러는데, 석쇠가 로스터입니다. 그것이 그리드 아이언 표준말로 로스터인데 이거를 네덜란드가 화란이거든요. 화란의 말로 로스터인데 왜 이게 갑자기 석쇠 얘기가 나오냐? 근무자 명단. 야, A조 몇 시부터 몇 시가 B조 누구 여기 하고 여기 모양이 이렇게 모는 종이라고 하죠. 방한지 모양으로 됐기 때문에 이 모양을 따서 로스터라고 했대요. 로스터. 모양을 따서 로스터가 그래서 요때에서 누가 근무하고, 누가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짜 맞춰놓은 거, 그것이 근무자 명단이고, 근무자 명단은 기록이니까, 등록부니까, 레지스터, 출근부, 호적 같은 거, 레지스터, 그죠? 로스터는 리멤버를 했는데,
이 멤버는 뭔지 알죠? 멤버는 회원용인데 원래 팔다리, 몸에 대한 팔다리를 하죠. 팔다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다 되살려서 기억하다 머릿속에 이게 이제 모양을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멤버하고 이것이 바로 리멤버 할 때 램, 엠버의 결합은 여기 나오는 엠버. 그래서 여기서 엠버, 체인버 할 때 이거 엠버 계통으로 같이 묶어서 익히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무자 명사는 서로 다 기억하고 있었죠. 근무 시간 기억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국가사회에서 정부에서 등록이 되는 호적 등록처럼 등록이 있을 때는 패턴 레더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말이 register 패턴이 특허입니다. 근데 특허가 이거는 특허 낸 걸로 저쪽 약장사 선정한 건 믿으면 안 된다. 관공 등록청에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가 그런 특허를 register patent라고 그러고 그 특허로 만든 가죽이 패턴 레더라고 합니다. 패턴 레더는 어떤 스킨 동물의 가죽을 가공해서 가죽을 만드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보통 레자라고 그래, 레자 이런 거. 근데 이건 뭐냐 여기 구두기가 나는데 구두가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일반적인 구두는 모양이 안 좋았는데 반질반질 매끌매끌한 그런 가죽이 있었어요. 그게 특허낸 가죽입니다. 그걸 패턴 레더라고 해서 그 당시엔 굉장한 히트였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뭐 산업이 여러 발달하지 못해서 이런 거 하나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턴 레더를 생각하면 저 사람은 돈 좀 쓸 줄 아는 멋쟁이야, 부잣집이야, 뭐 이렇게 해서 신사의 상징이 됐습니다. 패턴 레더가. 레지스 패턴 레더. 이것도 레더도 이해해서 일단 페더 같은 페더가 뭐냐면 새 옷이 날개란 말이 있죠. 페더는 새의 깃털로서 새의 의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상의 일종으로서 레더가 나온 거죠. 패턴 레더.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하시라고 묶어서 이게 뭐 정식 행사 아닙니까? 가톨릭에서 저녁 예배 정식 행사 하니까 정장으로 가죠. 이거 이제 핫바지 슬바지 입고 나가면 안 되죠. 정식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묶어서 슬립 서버를 이렇게 같은 계통을 묶어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슬레이브인데 이건 당연히 이거 처음에 이거를 안 했구나. 웨이브가 파동한데 이거 웨이버 끝에 이거 보니까 웨이저도 마찬가지고 웨이지가 뭔가를 전수하는데 웨이저는 뭐죠? 도박할 때 돈 거는 거.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 씁니다. 돈 얼마 태우다. 웨이브는 파도인 건 아는데 파도가 넘실넘실하듯이 어떤 행동을 정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티렇다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마음이 왔다 갔다 동요할 때 웨이버라고 합니다. 웨이버. 여기서 이게 붙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쉘터는 다 안다죠. 피난처 여성들이 무슨 핍박을 받거나 할 때 찾아가는데 쉘이 조개껍질 같이 안전빵의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거기서 쉘이 물속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 해서 쉘터. 이때 웨더는 비바람 풍우 시련을 나타내죠. 그래서 어떤 시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쉬는 거 보통 쉼터라고 번역하죠. 그 다음에 브리드가 브레스는 명사로서 호흡이고 브리드 이렇게 쓰면 이게 길게 되면서 호흡하다. 근데 브리드에서 파생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breathing, breather가 있고 breathing 둘 다 많이 쓰니까 같이 아셔야 돼요. breathing space, breathing space, 그 다음에 breathing room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breather는 뭐냐 하면 일반 회에서 let's take 5 하면 뭡니까? 5 하면 5 minutes breather, 5 minutes pause가 쉬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 표준말로는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걸 많이 쓰죠. recess 5분간 휴식 브레이크에 브레이크 let's take a break 돼요. 5 minutes break 대신에 let's take 5 그렇게 썼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breathe라고 합니다. 어떤 힘들게 일하다가 숨 좀 돌리다가 주로 단수로 써갖고 꼭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숨 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잠깐 휴식을, a break하고 모양도 비슷하죠. a break 대신에 a breather로 쓴다는 거죠. 여기서 breathing은 숨 쉴 수 있는, some breathing space, 숨 쉬는 여유 공간, 시간, 그 바람에, 은행에서 대출 바람에 부도를 막아서 이제 숨 좀 돌리고, 다시 사업 시작해야지. 그러한, 여유 시공간을 갖다가
breathing space, breathing room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인데, 이거는, 좀 크게 봐서, 그 어떤, 숨도, 비유적인 쉬는 시간을 말하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뭐,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수업하다가 쉬는 거, 그런 걸 갖다 브리더에서, 브리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어쨌든, 이게 쉼터니까, 쉼터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죠. shelters breather. 요거 이렇게 S를 붙이는 것은, 여기서 뭘 맡았냐면, 스브리더가 이제, 이게, 스브리더 할 때 이게 발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스브가 안 되니까, 꼭지가 달려서 스프레더가 되죠. 스프레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사스를 레프트 할 때, 여기서도 애쓴 것도 이 뒤에를 연결시켜서 이게 지금, 요게 붙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아까 했던 스트링 현상이 나와서 슬라터가 레프트와 같은 계통이 되는 거죠. 레프트는 웃음인데, 그냥 left가 아니라 left가 웃음, 전파되는 터져 나오는 웃음입니다. 슬라터 하게 되면 피를 터뜨리는 도살, 학살과 비슷한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도살하는 거. 그래서 동물을 도살했으니까 이제 애더가 이제 도살하는 독사를 말하는 독사. 여기는 이제 저녁식사고 독사. 그런 건데 사서는 사스일 때 이해합니다. 이거 사스. 아까 차트일 때는 도표 해도인데 차트는 헌장. 용선 계약서가 된다 그랬죠? 그와 같이 사스는 소스, 우리가 말하는 소스인데, 사스 하게 되면, 커피에 소스가 아니라 커피 밑받침은 사스, 프라잉 사스는 비행 접시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 커피는 여기 달려있고, 받침 있죠? 왜 그러죠? 커피나 차일 때는 여기다 합니다. 글래스는 보통 시원한 주스 빨대만 꽂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게 없죠? 왜? 이거는 왜 있는 거죠? 이거를 딱 받쳐보니까, 뜨거! 해서 받쳐줘야 됩니다. 이게 뭐죠? 뺑뺑 돌리면서 식히는 겁니다. 그런 식히는 역할. 열받은 거, 지금 여기서는 화약이니까 열이 붙었죠? 열받은 걸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서입니다. 사서, 받칩니다. 근데 사서는 이게 오히려 이제 싱거울 때 사스가 이제 뜨겁고 좀 매우라고 소스를 넣죠. 그거의 역작용이에요. 이거나 사스는 이것 때문에 역작용이 나온다. 사스와 받침대, 사받침대, 그 다음에, 이거는 소스가 되죠. 근데 사스가 동사, don't sauce, 자, 보세요. 동사로 소스인데, don't sauce me. 미국 사람들은 오늘 이제 사스가 발음이 약해서, don't sauce me. 그 다음에 이제 back.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answer back이 되는데, answer는 답하는 거죠. answer back은 뭐냐? Don't answer me back. 야, 말 대꾸 하지 마. 말 대꾸 하는 거를 answer somebody back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says. 그래서 여러분, 사스에서 이렇게 사스가 되면 우리말로 시건방진 이런 뜻이 있는 것을 많이 이제 회화체 뭐 이런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사스. 이 사는 뭐냐? 사스는 이게 기본적으로 소스인데 소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식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식초의 맛이 어때죠? 시금털털하거든요. 야, 시금털털하게 굴지 마라. Don't be so sassy. sassy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don't sass me. 이 건방지게 말 대꾸하지 마. 엉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sass로 합니다. 그러니까 sass는 이렇게 누구한테 위들한테 선배한테 덤벼드는 애들이 sass예요. sass. 이런 애들은 딱 불러내갖고 따로 집합시켜갖고 슬라터 작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ass 그러니까 같은 짐승 가축을 키운 주인이 볼 때 평소에 다 동물들 아끼죠. 근데 말 안 듣는 동물 있어. 그거는 도살 1호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건방지네. 이거 먼저 잡아야겠네. 하고.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싸서, 슬랍다. 그러면 잡아지면서, 통쾌하네. 어때? 목에 칼 달아니까 하고 낄낄 웃는다. 그것이 라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의 웃음이라는 내용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라터.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살리게 되니까 이것은 레서 이블한테. 자, 레서 이블, 이게 영어에서 나타나는 묘한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급에서. 예컨대, 맨이나 마치를 합치면 맨이 마치가 합치면 뭐가 되겠죠? 맨이 마치. 이거는 많다는 거예요, 비교급입니다. 근데, few는 셀 수 있는 거, little은 세지 못하는 건데, few에 대한 비교급은 이게 비교급으로서
이게, 여기서 왔는데, 잠깐, fewer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fewer는 잘 안 씁니다, 실제로는. 거의 안 써요. retribue는 뭐죠? less가 되죠. 그러니까, less를 갖고서 이걸 다 해서, less people, less men,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오케이? fewer 쓴 것은 토플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나 쓰는 거지, 실제로는 안 써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fewer를 못 쓰죠. 이거는 하나, 둘, 센 거니까, 이때, 무려, 이거보다, than이야보다, no fewer than이, 여기 이하리 있죠? no fewer than. 이게 바로 무료 아닙니까? 무료, than 1,000 people.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 나타났더라. 그게 이제, no fewer than, 무료의 개념인데. 자, less가 이제 리틀에 비교하면 less니까 이거는 또, 이거 없다, almost no죠? 그러니까 더 적어. 아주 적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가 less가 이거에 비교될 때 least가 최상급이고, 아예 없는 거, least. 근데 여기다가 less에서 least 아니고 less란 말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골아픈 겁니다. 그럼 less는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fiber에서 끈질기게 fiber가 섬유니까 일종의 스트링 현상이 스트링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뭐냐? 이거는 스트링은 줄로 서쪽에 명줄을 암시하는 겁니다. 명줄. 그러니까 이런 거죠. lesser mortals. 모틀이 죽어야 되는 형용사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인생, 불과해서 말하는 중생, 어차피 죽어야 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lesser mortals like me wouldn't do that, wouldn't dare to, buy such an expensive item. 그렇게, 우리 같은 중생, 못난 인생, 중생들은 이제 자조적으로 얘기할 때 쓰는데, 그렇게 비싼 거, 사치품은 럭셔리는, 감당하고, 그래서 못하다, 이런 느낌에서, lesser를 듭니다. lesser는 주로 부담이 되는 건데, 예컨대, 법정에서, 너 유죄야, 무죄야? I plead guilty 하면 유죄 인정합니다. 네, to charge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not guilty, not guilty. 그러니까 인정신문할 때, guilty, not guilty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한 적 없고, 이거는 내가 했다고 인정, to a lesser charge. charge가 기소 내용 부담이거든요, charge. 그러니까, 이거 살인은 내가 안 하지만, 이건 내가, 쥐고칠 절도는 내가 인정할게요. 하고, lesser charge. 이때 이제 쓰는 것이 바로 lesser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급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중요성이 떨어지고, 부담이 적은 걸 갖다가 lesser 뭐뭐라고 해요, lesser. 그래서, 그러면, 부담이 적은 건데, 그러면, lesser of two evils.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 기조가 있어요. evil이 나쁜 거, 악이죠. 두 개의 악이 있는 것 중에서 사근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lesser, 이건 of two, 이건 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이걸 없애면 lesser evil 안 됩니다. 그러니까 lesser evil, 여기 evil이 있는 거 같거든. evil 중에서 evil이니까, 그래서 lesser evil. 쓸 수 있는데 주의할 사항은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게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그래서 꼭 the lesser evil 하거나 the lesser of two evils 하고 더를 꼭 붙여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the lesser. one, the other. the one, the other 할 때 더를 붙이는 것처럼 the other에서 붙이는 것처럼 the lesser of two evils 해서 악은 악인데 그나마 좀 악이 좀 덜해. 좀 괜찮아. 이걸 우리말로 뭐냐. 이게 이래도 손해가 저려지만 그래도 이쪽이 좀 낫다. 이런 것을 우리말로 차선책이라고 합니다. 차선책. 들어봤죠? 차선책? 차선의 선택을, 차선책을 lesser evil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좀 덜한, 악을, 나쁜 것을 덜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lesser evil, lesser evil을 여기 나온 겁니다. lesser evil. 여기서 이제, 아까 종교 기도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이게 한 게 좀 차선책으로 이게 그나마 낫다. 그다음에, 거기서 새만금에서 떼약 버시는 보다 그래도, 딴 동네 가서, 그늘에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거죠. live letters. return은 여러 나왔어요. letter는 편지, 글자, 확정 편지인데, return은 한 배에서 나는 새끼, 이건 쭉 널려있기 때문에, 어지러운 그냥 쓰레기는 웨이스트지만 길 가면서 막 던지는 여기다 늘어놓는 쓰레기를 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표현할 때 틀린 거죠. 이거는 그냥 늘어뜨려 놓은 거, 리터, 늘어진 거.
라이브는, 이게 살아있는 거죠. 명사는 물론 life고. 근데 여기다 이제 R을 붙이게 되면, 이게 좀, 이게 뭐죠? 이때는 live 동사, live 형용사인데, 이거는 live가 아니라 liver죠, liver. liver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되지만, 그 뜻보다는 우리 인체에서 꼭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간을 리버라고 하죠. 그죠? 간이 뭐, 술, 담배로 간이 뭉개지면 못 산다 이거죠. 그래서, live litters. 살아있는 짐 새끼들인데, 이건 리터가 집합명사니까, 이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레이브하고 연결시켜서 썼어요. 그러면, 새끼들, 살아있는 새끼들, 중에서, 사람들이 레이버를 택하다. 레이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서양 사람은 잘 모르는 식물이에요. 음식물 중에서 레이버. 예컨대 한국 사람들은 해산물을 많이 먹고 특히 해초를 미역 같은 걸 잘 먹습니다. 미역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그 표현할 게 없고 보통은 다 seaweed라고 합니다. sea 바다에서 나는 weed. 잠깐만. 네, 이거 뭐 seaweed. 그럼 김은 뭐라 그래요? 괜히 볼 때는 이것도 seaweed예요. 이것도 seaweed예요. 그런데 김의 표준말이 레이버입니다. 김은 라베가 원래 잘 씻는다는 뜻인데 잘 씻어서 그러니까 김이 미역보다는 훨씬 급이 높은 식물이죠. 레이버가 그거거든요. 근데 레이버 여기서 이렇게 S와 이걸 갖다 여기다 슬링을 갖다 연결 이렇게 스트링 딱 시키니까 이거 다 아까였구나. 웨이브가 나오지 슬레이버를 하는 거니까 슬레이브는 노예니까 노예를 통해서 암시라는데 노예에다가 이걸 붙여서 슬레이버란 말을 익히자. 슬레이버는 무슨 말? 동사일 때 무슨 말? 이건 옛날식 표현이긴 하지만 슬레이버가 오늘날로 많이 쓰는 말은 뭐냐? 슬라버라고 합니다. 슬라버. 여기 아까 앞부분에서 어디 갔죠? B 나올 때 블러버가 어디 있었어요? 블러버가 뭔 뜻이라고 했죠? 엉엉 울다. 고래 기름이라는 뜻이지만 블러버가 그래서 이게 슬러버. 근데 요거 딱 보면 바꿔놓으면 이게 좀 식품 중에서 랍스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랍스터가 대하라고. 오늘 옛날에는 그 징그러워서 모양새가 거미 같다 해서 거미에서 온 말인데 슬러버가 이제 대하. 우리는 영덕 개 같은 거죠. 대하. 이걸 보면 뭐를 흐리겠어요? 침을 질질 흘립니다. 침이 이제 침 뱉다 할 때는 스피트지만 스핏. 이 표준말로 뭐라 하냐면 saliva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saliva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같아요. saliva. 그러니까 타액, 침, 표준말로. 침을 질지르는 걸 슬라버라고 그래요. 사람이 엉엉 울 때, 블러브 할 때도 침이 질질 흐르죠. 그래서 슬레이버. 노예들은 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침을 질질 흘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슬레이버. 침을 질질 흘리고, 군침을 흘리고, 뭐 그런 겁니다. 슬레이버. 미세한 차이는 나중에 공부하고, 어쨌든, 여기서 슬레이버. 그래서, 레스이버를, 그래서, 그래도, 레이버니까 이게 김이니까 뭐, 김밥이죠. 야, 밥을, 굶을래? 라면이나 먹을래? 여기 김밥도 있네. 김밥이 그래도 좀 낫네. 하고 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어쨌든, 군침을 노예 입장에서 찬밥도 가리면 안 되죠. 김밥이랑 먹어야지. 차선이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앤서백은 아까 말 됐고, 한 거고. 이 에더가 여기 나오는 바이프하고 거의 같은 말로서 뭐죠? 둘 다 독사입니다. 더하는 계산기라는 뜻도 가끔 쓰지만, 이건 둘 다 독사예요. 방울뱀 같은 거. 살무사. 일반 독사. 독사가 도끼 오르면 화가 나겠죠. anger. 그러니까 말대꾸를 들으면, 감히 노예 주제에 주인한테 말대꾸해? 죽을래?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이제, 주인이 화를 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쉬기 전에, 이건 했고, 얼서는 이제 궤양이라 해서 스웰링, 위장 같은데 돌 기어든 걸 써서 이제 VU는 같은 게 되니까 VU 이렇게 합니다. 어더는 뭐죠? 큰 젖통에 있으면, 우리 인간하고 새끼를 10개 나오니까 젖꼭지가 한 10개 달려서 꿀꿀꿀꿀 다, 개든 돼지든 이렇게, 빨아먹습니다. 그런 걸 갖다 어더라고 그래요. 그런 걸
열심히 찾는 이거가 열심히 섬기는데, 비버가 뭔가를 갖다가 열심히 한 사람을 이거 비버라고 합니다. 비버는 헬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건축왕입니다. 카펜터서. 그러니까 풀떼기 갖다 놓고 집을 열심히 짓는 동물이 비버예요. 강이나 바다에서. 그래서 일 부지런히 한 사람을 갖다가 일꾼을 이거 비버라고 일상적으로 무지 많이 씁니다. 이거 비버. 이때 BB, 그죠? BB, 이 V, 이거 다 아까 처음에 B. 여기서 쉘터타임에 B를 넣은 것이 이게 이게 같은 계통이니까 바로 이게 슬레이브 할 때 V는 V나 W는 다 B 계통이어서 이걸로 맞춰서 여기도 있죠. 그래서 여기도 레이버에서 비버, VU 끼워 맞춰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개념을, 단어들을 이 계통으로 익히라 이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침을 질질 흘리는 것은 이렇게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숨 좀 돌리기 위해서 하는데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고, 여기서 이거 변해. 이것도 맞아야겠네. 이떨과 encounter, 뭔가 마주치는 거죠. 여기서 가면 마주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상대를, 적을 만났다는 거예요. 가다가 숲에서 독사를 만나면 곤란하겠죠. 독사가 화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 either or가 나타나. either or라는 말도 있는데 죽기 아니면 fight or flight 정신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either하고 모양, 이건 either 둘 중에 하나고, 요거는 어떻게 읽느냐? ether라고 합니다. ether가 아니라 ether가 서양 사상에서 중요한 어떤 자연 개념인데, ether 우리말로 ether 할 때 요거 우리말로 일 때는 그냥 요 H는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래서 흔히 뭐라냐면 에테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에테르. 화학자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인들은 물, 불, 공기, 흙 이런 것이 4원소인데 화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에테르라는 게 나와서 이 세상에 있으면 이 하늘 위에 그러한 이걸 하늘을 다 채우고 있는 공기 말고 어떠한 기가 있는 그러한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어떤 전기를 담은 전기에 된 거죠. 그러한 물질을 저에 들여서 이제 화학 용어가 됐습니다. 이더고 발음은 하나 둘 셋 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걸 한 자음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더 해서 발음이 이더 세모를 시키고, 어떤 경우는 테더 할 때는 이게 요것을 두죠. 그래서 이건 두 자음으로 칩니다. 그러면 하나 딱 자음이 두 개 있으면 이게 짧아지니까 테더, 개끈 같은 거 테더랍니다. 요건 테더라 읽고 요거는 이더라고 읽습니다. 발음에 주의하면서 이렇게 돼요. 에테르인데 어쨌든 그러한 에테르 기로 하니까 우리말로 뭐예요? 기싸움 하는 거죠. 기싸움에 대한 표현이 영어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서 ER 붙은 거기를 모아본 겁니다. 인카운터는 대결 결투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몸에서 기가 팍 터져나오는 것이 웃음 아니겠어요? 스라터, 레프터. 그래서 기가 팍 터져나오는 거. 웃음을 터트리다 하죠. 기를 터트린 겁니다. 그런 계통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스퍼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해야겠다. 요거를 주기 잠깐 하겠습니다. 베스퍼가 아까 나왔던 뭐와 같은 말이에요? 아까 이브닝 프레이였죠? 저녁 기도 만권했죠? 그것이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어떤 별? 비너스의 별칭입니다. 비너스. 그러니까 금성인데, 금성이 아침에 떴을 때 우리말로도 샛별이라고 합니다. 저녁의 금성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가려있어요. 아침에 금성은 비너스인데 이걸 갖다 흔히 the를 붙이고 morning star. 저녁 금성은 the evening star. 여기 evening star 썼을 때 저녁 아까 만가를 하는데 이거를 표준말로 뭐라 하냐? 비너스가 저녁 금성일 때는 아까 evening star vesper라고 합니다. vesper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냥 교양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나는 금성은 뭐냐? 루시퍼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다. 루시퍼 하면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상이죠. 그죠? 어떤 원래는 천사인데 대천사인데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서
반역을 꾀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졌다라는 대표적인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근데 이 자체의 단어의 뜻으로는 좋은 뜻이에요. 이게 룩스, 라이트 정도는 빛에 대한 거, 빛이 아니라 룩스죠. 룩이 빛이라는 뜻이고, for는 fail처럼 bear, carry의 뜻입니다. 빛을 bring, 갖고 오는 사람.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빛을, 광명을 가져다주는 천사를 원래 루시퍼에서 하느님의 총애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너무 기어오냐오냐 했더니 이놈이 기어올라서 반역을 꾀하더라. 그래서 쫓겨났다. 그런 전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새벽 한때 반짝하고 끝났다. 그래서 샛별이 된 겁니다. 또 샛별 같은 얘기보다도 약간 종교적으로 좀 어거지적인 건데 서양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를 알아두시고 베스퍼는 뭐냐? 기억이 떨어지니까 좀 배가 고프시죠? 베스퍼?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웨스트로 어떤 웨스트. 그러니까 해가 뚝 서산에 해가 졌죠. 그때의 모양, 그때 딱 나타난 별이 베스퍼라는 거죠. 그때 어피어한다 이거죠. 서쪽에 해가 떨어졌다 나타나는 별, 금성으로서 이브닝 스타를 베스퍼라고 한다. 루시퍼의 반대니까 같이 상식적인 단어로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 몰라도 무방하지만 앞으로 또 이용된다. 거죠.